16살의 태미조 알렉산더는 조용하고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은 편지에 기뻐하는 그런 소녀였죠. 가정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그녀의 웃음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탁 가정과 할머니 집, 그리고 태미의 고향인 플로리다 브룩스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밝게 잘 웃는 소녀였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인 생활은 태미에게 어려운 일이었고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히치하이킹은 차량이 부족하던 대공황 시기에 처음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그게 자연스러웠고 어떤 세대에는 히치하이킹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히치하이킹에 대한 공포 이야기나 괴담,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이 퍼져나가며 히치하이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모든 것을 숨기기 굉장히 쉬운 목표물이었기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차가 많아진 데다 중고차들도 늘어났고 면허를 소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며 히치하이킹은 보기 힘들어졌죠. 그렇다고 아예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1979년 16살이었던 태미는 히치하이킹을 하곤 했습니다. 차가 없다 보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보통은 내가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해도 집과 거리가 있다 보니 차가 필요했고 본인이 소유한 차가 없다 보니 히치하이킹을 하곤 했습니다. 얻어 타는 대부분이 장거리 운전을 하는 트럭이었죠. 그녀와 고등학교 친구인 라우렐 노엘은 1978년 태미와 함께 집을 나와 로스앤젤레스까지 히치하이킹으로 이동했습니다. 15살인 그들이 당장 집을 나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두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1979년 다시 한번 태미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미의 가정환경은 좋지 못했고 이미 집을 나갔던 전적도 있었기에 노엘은 태미가 집을 떠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79년 따스했던 봄, 태미는 그렇게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1월, 뉴욕의 칼레도니아 옥수수밭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에게선 총상이 발견됐고 그것이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체크무늬 셔츠, 황갈색 코듀로이 청바지, 오토스포츠 프로덕트스 라고 라벨이 붙은 빨간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은 없었죠. 경찰은 주변 지역을 탐문하며 이런 옷을 입은 이렇게 생긴 여성에 대해 수소문했고 이 여성이 한 식당에서 햄, 감자, 옥수수 등의 식사를 했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였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남성은 곱슬머리에 안경을 쓰고 백인인 것으로 확인됐죠. 그는 왜 저녁을 먹이고 그녀를 해한 것일까요? 그녀에게는 몇 가지 작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키니 태닝 라인이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따뜻한 지역에서 뉴욕으로 온 것이라 추측됐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플로리다로 예상이 됐죠. 그리고 그녀의 벨트골이 달려있던 열쇠고리는 뉴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던 것으로 그것으로 보아 그녀가 이 지역을 여행 중이었다고 생각됐습니다. 몇 가지 정보가 있었지만 너무 적은 정보들이었습니다. 다른 주에서 여행 온 신원미상의 사람인데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다 보니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원불명이었고 불릴 이름이 필요했죠. 그렇게 칼레도니아 제인도로 불리다 시간이 지나며 칼리도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녀는 무려 35년 동안 그렇게 칼리도로 남게 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했고 2015년 DNA로 칼리도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칼리도로 불리우던 그녀가 1979년 따스했던 봄에 사라진 태미조 알렉산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고 그녀에 대해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연쇄살인마가 1984년 태미의 사건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자백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리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많은 범죄 경력이 있고 감옥에서 나와 사람을 해하다 나중에 합류한 오티스 톨레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체포된 루카스는 자신이 수백 명의 사람을 해했고 그 중에 100건은 오티스와 함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자백한 사건들 중에 태미의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가 미해결 사건들을 자백하는데 꽤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고 자백이 믿을 만해 보였습니다. 범인만이 알 그런 세부 사항을 아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죠. 형사들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여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벌이면 벌일수록 경찰이 테스트를 하고 사건들과 비교하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가 말한 것과 사건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들을 이용해 유명해지려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백한 많은 사건들이 대부분 거짓 자백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하던 중 알게 된 것 중에 일부의 경찰이 그에게 증거를 제시하며 주도적인 질문을 했었다는 건 역시 밝혀졌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그가 정확히 몇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를 기소했던 지방검사는 그가 3명에서 12명 정도를 해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그가 태미에 대해 자백한 것은 거짓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선 그의 자백이 전부입니다. 거짓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거짓이라고 확정된 건 또 아닌 상태죠. 그리고 태미와 식사를 하던 신원미상의 남성이 헨리 리 루카스와 닮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헨리 리 루카스의 의심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한 수사관은 어쩌면 범인은 크리스토퍼 와일더라는 연쇄살인범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는 10명이 넘는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가 원치 않는 일들을 벌이고 해하기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크리스토퍼를 의심하느냐 하면 크리스토퍼는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었고 이런 경주용 자동차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브랜드가 오토스포츠 프로덕트스라고 합니다. 태미가 발견 당시 입고 있었던 자켓과 동일한 브랜드였죠. 태미에 대해 그에게 조사를 했어야 했지만 1984년 크리스토퍼는 경찰관을 피해 그들과 싸움을 벌이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에게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실종이 되고 연쇄살인범의 피해자였던 분들이 계시기에 헨리 루카스나 크리스토퍼 와일더를 용의자에서 배제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도 경찰은 태미의 사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태미의 친구가 믿었던 것처럼 태미는 집을 나가 히치하이킹을 하며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여행을 할 생각에 설렘 가득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보니 위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순진한 소녀를 그렇게 무참하게 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 밥을 같이 먹었던 남성이 해한 것이라면 너무 소름 끼칩니다. 밥을 먹는 태미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내가 이걸 사줬으니 너도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태미가 거절을 하자 분에 못 이겨 그녀를 해한 것일까요? 시간은 흘렀고 여전히 진척은 없지만 태미의 가족은 꼭 범인을 잡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파렴치하고 잔혹한 범죄자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히치하이킹이 무서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기에 사람만 믿고 차에 올랐을 테미. 히치하이킹을 해가면서까지 집을 나와 자유롭고 싶었던 그녀가 무서운 기억은 모두 버리고 지금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바랍니다.
흥미로운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현재도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태미조 알렉산더의 미해결,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